아웃복서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 건지 보겠습니다. 강경하던 한동훈 대통령 앞 깍듯 아웃복싱 화제. 네, 강경하게 나오다가 만나니까 90도 인사를 하더라. 아웃복싱이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현재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원기 대변인님. 네. 아웃복서라는 평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이 오는데 그러면은 고개를 소위 뻣뻣이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의를 갖춰서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실제로 후퇴를 하거나 아웃복싱을 했다고 평가하려면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후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양보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웃복싱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의를 갖췄다. 경우 있게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건이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이제 오고 갈지를 봐야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한다는 얘기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왔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기사긴 기사예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게 한동훈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22년 동안 윤 대통령을 옆에서 보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입장에서 김철현 의원님. 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좀 무난하게 넘기는 방법을 이미 터득을 했고 그 방법을 시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게요. 그 인파이팅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는 뭐 김의겸 의원이나 뭐 택도 없는 얘기하는 뭐 최강호 의원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인파이팅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조금 깎여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면 어떤 정치적 어떤 인간적인 신뢰를 굉장히 조금 이게 상실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21년 정도를 검찰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의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후배로서 또는 아래 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거래 잘 아는 사람이면 보통 우리가 뭐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를 내시겠지 해서 좀 돌아가는 면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두 사람 사이에도 22년에 2년에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한 얘기가 한 위원장 어쨌거나 90도 인사를 하면서 공은 용산에 넘겼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을 넘긴 한 위원장 어제 공을 넘긴 직후 당 사무처를 둘러봤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격이죠. 당대표가 당내 조직 이 사무처를 둘러봤다는 건데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여기서 만나요. 뭐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대위 회의 때.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4월 10일 날 꼭 이겨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지금 보면은 인사하고 다 같이 막 화이팅하고 이렇게 사인을 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인도 찍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지금 당 사무처를 둘러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사실 윤 대통령과 이른바 뭐 파워게임이란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파워게임을 벌인 직후 어떻게 보면
순실을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말도 본인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좀 더 과시하는 듯한 행보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들을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복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저는 또 불쾌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 앞에서는 또 고개를 숙이고 함께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언론 앞이거나 또는 당에 가서는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이다라는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만 따라 국민의 눈높이일 텐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련된 문제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더욱 강하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웃복싱을 하는 게 아니라 섀도우 복싱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산 대통령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를 알 수 없는 본인과의 그냥 싸움처럼 섀도우 복싱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만큼은 용산에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웃복싱이 아니라 자칫 섀도우 복싱이 될 수도 있다. 핵심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이 한 바퀴 이 사무처 둘러보고 하는 이런 일, 당은 내가 접수했다라는 걸로 사실 충분히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아마 주시해서 보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용산에서 주시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여권 갈등 속 친한계 급부상, 전략공천지 50곳 새 지뢰로. 네, 여권 갈등 속 친한계, 친윤계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친윤계만 얘기가 나왔었죠. 친윤계, 그 이전에 친박계, 친이계 많았는데 친한계가 나왔습니다. 친한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대체 누가 있느냐? 누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내칠 수 없는 사람, 남자끼리 통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습니다. 네, 이 김경률 비대위원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네, 장동혁 사무총장.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고 사무총장이 됐죠. 그리고 사무총장 말고 가장 처음에 했던 인사가 본인의 비서실장입니다.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꼽았다. 그래서 따지자면 친한계의 김경률, 장동혁, 김형동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요즘 장동혁 총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떤 공론의 장을 거쳐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마치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또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 네,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 친한파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런데 김철현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친한계로 3명만 꼽았거든요. 앞으로 친한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친한계 또는 친윤계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당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이거든요. 집권당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친한계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 자꾸 이렇게 친한계니 이렇게 친윤계니 공천 갈등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은 당의를 하면 되고 네. 정은 정의를 하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업무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대통령이 일을 하시면 된다. 이런 네. 뜻으로 비춰지면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공천이나 여러 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선거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수도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21대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천 갈등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20대도 보면은 그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당대표 사이의 공천 갈등 때문에 결국은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하는 그런 파동이 벌어지면서 그때 총선을 폭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 아마 그런 우리가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사이 어떤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단지 앞으로는 그동안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대통령과 지금 뭐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 또 서로의 신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공간에서 해동이 된다거나 또는 우리 그 공천관리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네. 어쨌든 간에 조금 메신저 역할을 잘 하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 수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친윤친한이 어딨냐.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싸우면 안 된다. 약간 이 바람도 좀 같이 담아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원기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면 친한계, 친한 친윤 없다. 결국 다 같은 한 집안 식구들 아니냐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침을 한번 하시면 당내 의원들 혹은 지도자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나경원 의원 뭐 연판장 돌렸죠, 초선 의원들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뭐 이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 한 번 없이 SNS에 이제 사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텐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거했을 때는 지금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공천받는 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다음 공천을 누가 할지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마냥 윤석열 대통령 쪽에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미래 권력으로 자리 잡고 나면은 네. 여기에 연판장 돌리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로 인해 다다음 주쯤 나왔을 때 만약에 본인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아마 의원들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으나 아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거나 버텨준다. 네. 그러면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누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테고 친한계 형성도 공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에 따라서 사실 이 판이 좀 갈릴 수가 있다. 본인 힘으로 본인 지지율로 여론 지지로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또 윤 대통령 쪽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도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아웃복싱이라고 했는데 섀도우 복싱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여전히 매듭 못 짓는 김여사 논란. 한동훈 제 생각 이미 충분히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기자들이 굉장히 좀 집요하게 한동훈 위원장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얘기에 제가 이미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칫 김윤영 대변인님. 네. 처음에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을 아낀다? 말을 아낀다는 건 입장 후퇴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갈등 봉합 뒤에 한 위원장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돼서 본질에 대해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몰카 함정이라는 그 메시지는 일괄적이고 국민의 시각에 우려된 시각이 있다고 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고 그 몰카 함정이라는 계속 언급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스탠스를 보면 지금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 상처가 봉합된 상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상처도 계속 만지면 염증이 생기고 곪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소독하고 관리할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아끼시는 거고 지금 작은 메시지 하나가 또 자칫 언론을 통해서 오도될 수도 있고 오해를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입장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상처가 번지고 곪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딱지가 질 때까지는 좀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아픈 상처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상처에 대한 용산의 입장도 궁금해지죠.